사과를 매일 드시는데도 왜 나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도쿄지 케이카이이과대학 부속병원 영양부에서는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꾸준히 드셔도 방법을 모르시면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사과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다. 그래서 사과를 조금이라도 익히면 영양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몸에 도움이 안 될까봐 괜히 손이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다 날아간다. 조리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말들이 워낙 오래 반복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상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해도 이가 불편해도 속이 쓰리거나 차가워도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생사과를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과를 먹고 난 뒤 괜히 속이 불편해져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비타민C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처럼 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점은 요즘 들어 조금씩 더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도 아닙니다. 몸 상태와 소화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부담 없는 이해입니다. 예전에는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와 건강 정보에서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익히면 비타민이 사라진다.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 머릿속에는 열을 가한다, 영양이 파괴된다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과처럼 원래 생으로 먹는 이미지가 강한 과일은 더더욱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익혀 먹는 것 자체가 괜히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졌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양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타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전체를 이루는 여러 성분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관점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요즘 연구들은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나 펙틴 같은 성분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이나 장 건강과 관련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으며 섭취 방법에 따라 몸에서 이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을 가했느냐, 생으로 먹었느냐만 따지기보다 어떤 성분이 어떤 형태로 몸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함께 보는 쪽으로 영양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과를 천천히 가열하면 일부 항산화 성분은 몸에서 흡수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은 섭취하는 형태에 따라 체내에서 이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과의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세포벽이 풀어지고 그 과정에서 몸이 성분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섭취 후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체감의 차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은 장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식이섬유 성분입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으며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관리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가열을 하면 이 펙틴 성분이 더 부드러운 형태로 변해 장에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사과를 드신 뒤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중에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딱딱하거나 차가운 음식이 위와 장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과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속에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장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더 낫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를 새로 준비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과일을 드시던 방식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과는 껍질째 드셔도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껍질을 모두 벗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흐르는 물에 한 번 정도 천천히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게 문지르거나 오래 씻는 것이 아니라 껍질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먼지나 이물질만 가볍게 제거해주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를 반으로 자른 뒤 가운데 씨 부분만 제거해주세요. 씨에는 특유의 쓴맛이 있고 씹었을 때 식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씨만 제거해주셔도 먹을 때 훨씬 편해지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해 사과를 살짝 익혀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급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기보다는 천천히 익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과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가 너무 물러지면 식감도 떨어지고 굳이 그 정도까지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포크가 들어갈 정도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단맛을 더하고 싶다고 해서 설탕이나 꿀을 꼭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자체적인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충분히 드시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가 속이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고 씨만 제거한 뒤 조금만 부드러워질 정도로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일상 속에서 사과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조금 손질해서 드셔도 충분히 좋은 과일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소화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조금이라도 속이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드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도쿄지 케이카이의과대학 부속병원 영양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린 내용입니다. 시니어 생활 플러스는 이처럼 근거는 분명하게, 선택은 부담 없게,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과 하나도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내 몸을 기준으로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